장관님, 네. 조립식 교사의 문제점을 지적할 텐데요. 교육부는 이거를 읽는 방법이 따로 있죠? 모듈러 교사라고 모듈러 네. 교사라고 합니다. 네. 이 모듈러 교사라는 그 장명은 21년 2월 그 교육부 보도 자료에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말로 조립식 교사라고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 건데 굳이 외래어도 아닌 외국어를 그대로 차용을 해서 모듈러 교사라고 하고, 이 모듈러 교사가 혁신 과제로 선정이 돼서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의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이 되고, 그리고 과밀학급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보도 자료를 내게 되는데요. 그린 스마트 사업 잘 아실 겁니다. 재정 소요가 18조 원이 소요가 되는 대형 구책 사업인데요.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고도 하죠. 이 사업의 하나의 내용으로 안전한 학교의 이 공사 중에 안전한 환경 이 부분을 이 모듈러 사업이라는 것이 담당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설명입니다. 이 조립식 교사가 교실이 이 혁신 제품으로 선정되는 과정을 보면 아주 순식간에 이게 진행이 되는데요. 2020년 9월이죠. 9월에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으로 상용하전 시제품으로 판로가 확보돼야 되는 제품을 혁신 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혁신 제품에 지정이 되면 3년 동안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구매자는 구매 면책을 하는 이런 특혜 혜택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 시제품에 대해서 카탈로그 계약 제도를 시행을 하는데요. 이 카탈로그 계약이라는 것은 이 제품의 공급자가 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아주 공급자 우위의 그러한 계약 유형입니다. 이러한 혁신 제품과 카탈로그 계약 제도를 2020년 9월, 10월 마련을 하고요. 바로 이어서 교육부가 이러한 혁신 제품의 이 조립식 교사가 선정이 됐다라고 보도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 정광석화 아닙니까? 그리고 직후에 이 세 개 업체 NRB, 유창, ENC, 플래넴의 이 조립식 교사가 혁신 제품으로 선정이 돼서 이 혁신 제품의 특혜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실적 봐주세요. 이 조립식 교사가 현재 올해 9월 기준이죠. 370개 교회에 설치가 됐는데 그 중에 64%, 금액의 72%를 이 세 개사가 독점을 하게 됩니다. 이 정광석화의 제도 마련과 혁신 제품의 특혜의 결과 시장을 독점해버리게 됩니다. 당연히 부실공사와 부패 신고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이와 관련된 신고가 올해 권익위에 들어가서 교육부가 표본조사를 실시해봅니다. 표본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문제가 있습니다. 시공 현장이 교육부에서 적발한 내용인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조잡하죠. 이렇게 안전에 문제가 있고 부패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교육부는 당시에 이런 정광석화 같은 이 제도 마련과 혁신 제품으로 지정하는 것 외에 가장 중요한 안전성 평가와 관련해서도 거의 사각을 만들어줬는데요. 교육시설에 대해서 교육부는 안전성을 평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성 평가의 내용을 보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370개교 중에 과연 몇 개나 안전성 평가를 받았는지 살펴보면 교육부의 실무 편람에 따르면 이 조립식 교사 중에 연구시설만 안전성 평가 대상이다. 즉 조립식 교사 중에 구매한 것, 임대한 것이 아니라 구매한 것만 안전성 평가 대상이라고 해서 평가 대상을 좁혀줍니다. 그래서 370개 중 64개가 안전성 평가 대상이다라고 좁혀지는데요. 64개 중에서도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것은 불과 10개 교에 불과하고 54개 교는 안전성을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교육부에 이 54개 교는 실무 지침에 따르더라도 평가 대상인데 왜 안전성 평가를 안 받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구매 제품이라 하더라도 일반 건축물로 신고한 것만
그 안전성 평가 대상이고 가설 건축물로 신고한 것은 안전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교육부의 실무 지침에 의해서 370개교 중 19개교만 안전성 평가 대상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성 평가 대상 19개 중에서 그나마 10개만 안전성 평가를 받고 또 9개는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실무 지침으로 마련한 이 연구시설이라는 개념, 이거 법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토교육통부의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분류는 가설 건축물과 일반 건축물로 나뉘어져 있고, 가설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법령상 규정을 해야 됩니다. 열거적으로. 그런데 이 조립식 교사는 시행령이나 조례 그 어디에도 가설 건축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현행 법령상 370개교 전체가 사실은 안전성 평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부의 실무지침, 왜곡된 실무지침, 자의적 실무지침으로 370개교 중 10개교, 불과 2.7%만 안전성 평가를 받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장관님?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뭐 의원님께서 너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철저히 좀 제도를 마련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요, 장관님. 네. 일단 이 에스컬레이터 깔아줬잖아요. 시장 독점이 가능하도록. 이 조립식 교사의 혁신성이 도대체 뭡니까? 조립식 교사가 그 전에는 전혀 시장에 안 나와 있어서 무슨 상용화가 필요한 제품입니까? 개념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난 정부 때 이게 이제 시작된 거라고 들었고요. 이 네. 조립식 교사의 시장 독점이 가능하게 된 이 과정에서부터 네. 이 시장 독점을 한 세계 업체의 이 안전성의 문제까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교육부 그럴 계획 있으십니까? 네, 지금 문제가 된 유창 ENC 사의 모듈러 고사는 이미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확인을 했고요. 필요하면 모든 모듈러 교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확인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네. 종강까지 이 모듈러 교사와 관련 네네. 네, 모듈러 교실 구매 설치 과정에서 필요한 공사 감독관의 검수 체크리스트 및 매뉴얼을 마련할 것이고요. 또 모듈러 교실의 적정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리자 활용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전수 조사도 저희들이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